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그 지난 주에 대법 앞에서만 3번 공연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리고 나서 목이 가버렸습니다. 대법 때문에. 대법 때문에 진짜. 목이 가가지고, 또 그 저 재판한 날에 또 비가 왔어요. 예. 그날 대법원 앞에서 그냥 비 그냥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대법에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목에 대한 예. 손해배상.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토요일 날 또 엄청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감기 몸살도 드시고 지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같이 모아서 이렇게 좀 손해배상 청구를. 예, 국민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냥 이제 대선이나 좀 하면 될까 하면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요. 네. 야, 이젠 진짜 대선인가 보다. 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내란 진행 중이잖아. 우리 쿠데타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5월 1일 날, 참 그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날 그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파기자판 네네. 그러죠. 네네. 형을 선고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 아예. 박탈시켜버리는 네네. 피선거권 그걸 하고 싶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봤을 때는 그걸 그걸 계획했는데 했는데 너무 무리한 수가 되기 그것까지는 때문에 그것까지 해버리면 야 이건 혁명 일어나겠다, 작살나겠다. 네. 또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수를 좀 바꿔서 음흠. 파기환송을 일단 우리가 1차로 하고 네. 고법에서 박탈하자. 박탈하자.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거 뭐 신용을 좀 갖추자 적법한 절차를 네, 밟는 네, 듯한. 물론 그렇게 해도 사실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파기자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란 세력이 이제 우리는 끝났어.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야. 우린 가만히 있자. 우리 투항하자, 항복하자. 네.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선생님.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말 자신의 정체를 숨김없이 예. 남김없이 그렇죠. 이렇게 보일 줄은 생각 못했죠. 그래서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예예.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그렇죠. 막 가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거죠. 네, 막 가자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이제 검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법원이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법조계로 치면 법에서 최고 제일 수준 높은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버젓이 그런 의견을 낸다는 게 뭐 윤석열이 다 임명했는데 어련하겠습니까? 예, 윤석열이 임명했더라고요. 다 골라서 잘 썼겠죠. 네. 제일 그 안 좋은 사람들을 골라 썼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예예.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날린다. 사법살인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일단 추진했던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소용이 없는 이게 작전이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 못 날려도 못 날리고 당선이 됐다. 어허.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수 있는 약점을 네. 심어놓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폭탄 심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놓자. 그래서 헌재에도 박아놓고 대법에서도 이렇게 때려놓고 고법에서도 재판 진행을 하면서 예. 대선 이후에 일단 흔들어보고 분위기 좋으면 없고 엎어버릴 수 있는. 탄핵도 시키고. 그렇죠. 그것까지도 네. 노려볼 수 있는. 하여튼 폭탄을 곳곳에 심어서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게 방해하고 혹시라도 기회가 오면 날려버리겠다. 예.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작전을 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즐거운 상황은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방금 속보가 떴단 말입니다. 6월 18일로 연기됐다고 떴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젠 됐네.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거나 네. 내란 종식을 위한 싸움을 잘 못하면 언제든지 반격을 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도 엄청 괴롭힐 수 있다는 건 얘기죠. 쉽게 예.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로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예. 지금부터 몰아붙여서 대선 이후에까지 내란 세력을 압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빠른 속도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탄탄한 정권 교체 이후에 탄탄한 개혁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계속 흔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계속 이재명 대표를 협박할 거고 그렇죠. 위협하고.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좀 빠르게 그죠. 해서 검찰 개혁하고 진짜 네. 완전히 그냥 공소청으로만 남게끔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고 내란 특검 해가지고 내란 완전히 그냥 다 그렇죠. 내란 진압하고 특검,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명태균 특검하고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6월 18일이라는 게 좀 약간 그 우리 국민분들에게는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면 대선까지는 물러갔네 지나갔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때 만약에 6월 18일 날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괴롭힐 수 있죠. 괴롭히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 선거 무효 아니냐. 네네. 그러면 선관위 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렇죠. 그럼 또 선관위가 나서 가지고 이제 예. 또는 뭐 헌재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헌재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사실 선관위도 지금 기본은 윤석열이 박아놓은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그거를 또 그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군인들 보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약간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헌재도 뭐 또 좋은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행치를 봤을 때. 사실 그 헌재에도 물론 이제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지만 네. 사실 다른 판결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기각했죠. 그 결국은 국민들이 헌재 앞에 몰려가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게 사실 파기 잡판을 하려다가 파기 환송을 한 거, 그다음에 15일로 기일을 잡았다가 18일 다음 달로 연기한 거 이거는 이제 기본 우리 국민분들이 이게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싸운 덕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강행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런 짓을 하고 나서 국민 여론이 흔들릴 걸 기대했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네, 네, 요동칠 걸 기대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었죠. 올랐죠. 국민적 분노가 어마어마한데요. 뭐 최근에 한 조사 오늘 언론 오다 보니까 55%의 국민들이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울분. 네. 그러니까 우울한 선을 넘어서서 화가 네, 나는. 화가 나는. 네, 우울하고 화가 나는 울분. 그래서 막 폭발할 지경이라는 예, 건데 55%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울분을 느끼는 쪽이라는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상황 대법원이 정치 판결을 해서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그랬잖아요. 국힘 주자하고 경쟁하는 줄 알았더니 기득권하고 싸우는 맞아요. 상황이다. 그때 정확한 말이죠. 예. 지금 국힘은 후보가 없다고 봐야 돼요. 후보가 그렇죠.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이 울분을 느끼는 정도가 55%가 넘었다는 건데요. 이거 심각하죠. 네. 이거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네. 아마 이번 판결로 그 수치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울분을 느끼는 수치가. 예, 예. 그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네, 네. 예, 국민 여론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쏠리고. 네, 네. 뭐 국민항쟁도 다시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또 민주당도 열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웬만하면 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하다. 탄핵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고법이 물러선 거죠. 예. 만약에 처음부터 착한 고법이었으면 그렇게 뭐랍니까 뭐 통지 네, 네. 그걸 그렇게 송달이든가. 그걸 보내서 악착같이 나오라고 하고 예. 날짜를 15일로 지정하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날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였던가요? 3일 있다가였던가 그 개헌 얘기가 바로 네. 나오면서 이제 삽시간에 막 쏠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가 막 멋대로 임명을 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제 끝나고 이제 좀 대선을 가나 싶었더니 5월 초에 또 이런 4월 말 5월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쟤네들이 기를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법관 10명이 자신의 정체를 사정없이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럼요. 지들 입장에서도 뭐 소위 커밍아웃이죠.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란 세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윤석열 10명이지 꼬봉이다. 꼬봉이고 우리는 판사, 우리는 우리 검사 아래 이런 걸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만약에 한국 정치를 크게 본다면 큰 시야로 본다 그러면 왜 얘네들까지 동원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보통은 선거 앞두고는 대체로 보수들이 움직이는 건 사실 이제 반북 감정이랄지, 그다음에 뭐 간첩단 사건이랄지 옛날로 치면은 뭐 총풍 사건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게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히고 막혀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숨길 수 없는 정체들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원래 윤석열이 했던 것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사법부와 검찰을 이용한 독재. 네네. 이게 이제 검찰 독재죠. 검찰 독재라는 것은 검찰 혼자서 손뼉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납니다. 사법부가 받아줘야 됩니다. 판사가 짝 쳐줘야 돼 같이. 심우정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짝짝짝 소리가 나려면. 네네. 그러니까 검찰과 사법부가 한 통속이 돼서 만들어낸 게 검찰 독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사실 그 검찰 독재로 영구집권을 꿈꿨던 건데 막혀버렸죠. 총선 참패. 국민들을 안 쫄아 그걸로. 아무리 압수수색을 해도 처음엔 무서워하는 듯 했지만 곧 저항을 시작해서 오히려 네, 자기들한테 철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일단 좌절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한 싹쓸이. 예. 수거 작전은 실패했지만 그럼 원래 우리 가지고 있는 힘은 계속 써야 되겠다. 예. 그게 검찰 독재를 활용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사법살인하려는 시도로 다시 나타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색다른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하. 윤석열 정권의 그냥 그야말로 본질. 검찰 독재의 본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이 이 석방이 되고 밖에 나와서 지금 있으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또 네. 걔네 전화기가 뭐 그냥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래 이제 움직이는 게 사법부나 한덕수나 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윤건희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매우 이제 타당한 얘기인데 저는 네. 그보다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만 날리는 게 목적이지 네. 내란 세력 전부 전체를 날리는 날리는 건 아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애써서 키워왔던 개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할 이유가 조금 말을 안 듣더라도. 아니 말 안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윤석열 만들었지. 네네. 윤석열 혼자 미친 듯이 사고 친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 말을 똑바로 수행을 못하는 네. 좀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렇죠. 모자란 게. 네, 모자란 게. 그래. 짖지 말라는데 짖은 게. 네네. 요거는 날려야 되는데 나머지 개들은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네네. 말을 잘 듣는 개예요. 특히 덕수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예. 그러면 살려야죠. 네, 한국말도 하던데요, 걔는. 걔는 이제 사람 말도 해요. 영어. 네, 사람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네, 갑자기 호남 가면 호남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내란 세력을 온전시키고 다 살려내고 가능하면 재집권시키고 내란 세력을. 예.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아야 된다. 흠집을 내놓고. 흠집을 내놓고 내란 세력을 온전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하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의 포위 속에서 정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큰 손의 목표 아니냐. 그 선생님 늘 말씀하신 이재명 옆에 수박 붙이고 껌딱지 붙이고 그다음에 폭탄도 심어놓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세력을 포위시키고 그렇죠. 야. 사방에 저격병 배치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당선돼도 우리 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네네. 만들겠다. 전 그게 목표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 못할 겁니다.
자기네가. 큰 손이라고 해도 네. 지금 뭐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네. 그게 이제 플랜 B죠. 지들 입장에서. 네, 플랜 A는 한덕수 당선. 네네.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 날려야 되는데 지금 못 날리는 거지 지금 상황 보니까. 이재명도 못 날리고 김문수도 못 날릴 것 같은 그런 잘못- 불안감이 드는데요. 잘못하면. 김문수도 윤석열 못지않은 어. 이 미신계일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런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덕수를 차기 대선 주자로 또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한다. 네.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텐데 음흠. 그때 대비한 플랜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없을 리가 없어요. 네. 다 짜놨을 겁니다. 아니, 그래 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지금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이 파기환송 관련된 기사를 아니 굉장히 환영을 했더라고요. 네, 반성을 굉장히 했죠. 흥분했어.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뭐 판이 이거 뒤집혔는데 네. 그리고 한독수 나가고 어, 지들이 원하는 그림. 그림이 예. 됐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 이거 어떻게 나오려는 기사 이제 6월 18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또 그랬죠.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냐 여기는.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의도는 파기 재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5월 1일 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너무 과하면 어, 파기환송과 고법에서의 처리 그런 식으로 쪽으로 처리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긴 하는데 자꾸 약간 판판이 깨지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저는 딱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법원들이 딱 나서는 걸 보고 조세균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박선원 의원이 만났는데 조세균이가 야 탄핵 그거 이재명 재판이랑 연계시켜서 해야지. 네. 그때만 해도 못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선원 그렇죠, 의원이. 그때는 그렇죠. 3월 초인데 무슨 말이냐. 2월 초였던가. 네. 2월 초네 2월 초. 보통 3월 10날 판결 날 줄 알았으니까요. 네. 탄핵이.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조세균 얘기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에 다 날려야 된다 이거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후에 탄핵 선고해야 된다. 탄핵 선고하고 네. 그렇게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났고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날아갔고 끝내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놈들이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계속. 네. 와. 근데 뭐 도저히 안 되면 플랜 B로 가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최대한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계속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어쨌든 간에 네. 해봤는데 지금 일단 안 된 거고요. 네. 그러면 물리적인 암살 시도. 암살 시도 이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지 지금.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 선생님 저희들이 뭐 대선이 이게 선거만이 아니고 이거 진짜 뭐 하나의 항쟁이다 이것은 뭐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 대선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우리 네. 역사상 네. 초유의 대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기존의 대선은 내란 상황에서 진행된 대선은 없어요. 그냥 그냥 정상적인 대선들이었죠. 뭐 그러네요, 독재 취하이더라도. 근데 이번 대선은 음. 내란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치러지는 대선이에요. 네. 이런 대선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아예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대선입니다. 걸음걸음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일한 인식을 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뭐 평상시의 대선과 똑같이 네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네.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 네. 이재명 후보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 아 당연하죠. 그 대선이니까. 국회의원 후보랑 경쟁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득권이라. 보니까 이 기득권들이 완전히 사실은 큰 손이랑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내란 중에 치러지는 초유의 대선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치러졌던 정상적인 대선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면 곤란하다. 예.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자흥군 용산면 상급리인데 거기 있는 형님이 올라오셨더라니까요. 형님 여기 어쩐 일이시오 그랬더니 막 아니 열이 받아가지고 못 입겠어야 막 그러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대전에 계신 형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이셨습니다. 네. 열기가 화가 났죠. 화가 그분들이. 났고 예. 지금 도올 선생도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 네. 굉장히 뭐 출사표라고 하셨던데 최후의 결전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네. 내란 상황 중에 대선이다. 이건 그냥 대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대선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전쟁 최후의 결전 내란 세력과의. 선생님 그 말씀은 다시 좀 돌려보면은 여전히 지금 12월 3일 밤이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밖에. 그러니까 그 제가 12월 3일 날 밤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안규령 그 대변인이 총구를 잡고 네. 있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저 장갑차 네, 마가선 씨. 앞에 시민들이 막아서 있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네. 저들에게 네. 군대라는 무기를 뺏은 거예요. 그걸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군대만 뺏었다. 그게 1차 계엄 저지죠. 예. 1차 내란 저지. 근데 그 뒤에 얘네들이 다시 검찰, 사법부 동원돼서 윤석열 풀어주고 예.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군대만 지금 쓸 수 없게 됐을 뿐 나머지 무기는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예. 사법부, 검찰, 경찰 등등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내란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국민항쟁밖에 없고 국민 입장에서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탄핵. 입장에서는 탄핵, 입법권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입법도 대행이 막아버리면 못하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탄핵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탄핵의 무기를 빼든 거죠. 네. 이대로라면 고법 조의대까지 탄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가니까 그 무기가 무서워서라도 일단 15일은 못 때린 겁니다. 어차피 탄핵 쓰면 못하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긴 해요. 판사들이 네. 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죠. 검사들은 좀 굴러먹었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 뭐 여기저기서 좀 굴러먹고. 그렇죠. 근데 물론 검사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통이 특히 많이 굴러먹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애들은 완전 깡패 같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애들, 그 한동훈 같은 애들, 깐죽대고 깡패 같은 애들인데 다른 검사들하고 좀 다르긴 하답니다만은. 판사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정말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싸워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많이 굴종하죠. 아, 굴종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이런 굉장히 거센 항쟁, 대법원 앞에 엄청나게 보였으니까. 게다가 이런 그 탄핵, 지금 그 저 100만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 네. 구글 폼으로 받았던 서명이.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지금 이제 국회 청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직위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11명 다 탄핵해버리자 이거. 네. 이런 게 확실히 민감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압박을 느끼겠죠. 압박을 느낀다. 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또 그것도 있겠구나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야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말고 뭐 브라질이랄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사법부들이 기득권과 합쳐 가지고 그 민주 진보 세력들을 탄압하고 막 정권을 엎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딱 그 뭐랄까 본색을 드러낸 건데 예.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한국에서는 먹힐까요 이게? 저는 한국에서 먹히긴 좀 힘들다. 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군사 독재 저항에서 거의 뭐 무장항쟁까지 한 민족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광주는 광주, 세계적으로도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항쟁입니다. 뭐 동방의 파리 꼬면이라고도 외국 진보 예. 지식인들은 칭송하고 있죠. 그래서 군부 독재하고 그렇게 맞서서 군부 독재를 물리쳤는데 네네. 사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위대한 항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면서 네. 군사 독재를 중심으로 한 통치 방식을 거둬들인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사라집니다. 네. 그 전까지는 거의 다 군사 독재 정권이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쿠데타하고. 예, 미국이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식민지 지배를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90년대가 넘어서면 냉전이 해체되면서 군사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도 좀 어렵고 명분상 아.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리버럴한 작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민간 독재로 전환을 시키죠. 음. 약간 이제 금융 과도 지배 뭐 이런 것들을 미국도 주도하면서 네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퍼뜨리는데 가장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세력들을 키워내는데 아하. 거기에 녹아납니다. 사실은 진보운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신자유주의와의 예, 예, 예. 물결에. 그러다가 이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혀서
국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자 나타난 게 검찰 독재 같은 거예요. 음. 옛날 같은 군사 독재로 회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간 독재도 쓰긴 써야 되는데 네네. 그냥 돈으로 야구 이제 꼬시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독재는 한계를 노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이제 신자유주의 반대 물결이 거세지니까 사법 체계, 네네. 검찰 이런 걸 동원해서 소위 음. 새로운 형의 독재 체제, 예예. 민간 독재 체제죠.를 만들어낸 게 검찰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 바뀌었다. 아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한국인들은 그것도 지금 깨고 나오는 중인 거죠. 아 이것도 못 견딘다 우리는. 아,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브라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항쟁이 이게 기운이 센가 진짜. 그렇죠. 브라질은 한번 당했지만 다시 룰라가 복귀하긴 했어요. 예예. 꽤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과정이. 국민항쟁의 결과도 있지만 결국 선거로 결국은 선거로. 복귀된 측면이 강하거든요. 아. 근데 한국은 그때까지 안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파기 재판 되면 그냥 그대로 그날 끝나는 끝나는 거라고. 거죠. 예,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용인할 리가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더 빨리 검찰 독재가 무너진 겁니다. 아. 사실 검찰 독재의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국민들이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못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확실히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검찰 독재구나. 이게 이놈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처음엔 약간 쫀듯했지만 예. 곧바로 반격에 나서면서 총선에서 참패를 안겨준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검찰 독재도 안 먹히는 상황이 온 거고요. 예. 군대 동원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아. 사실은 검찰 독재가 먹혔으면 군대를 동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하. 안 먹히니까 동원했는데 그걸 또 그것이 꺾어버려. 12.3이다. 그렇죠. 그걸 또 꺾어버려. 꺾어버렸어.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숨어있던 이제 예. 숨겨놨던 그렇죠. 대법원 10명까지 다시 이제 끌어내서 야 너 이거 해. 니들이 해라 이제. 그랬더니 또 헌재를 몰려가서 나라를 막 이제 난리를 치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이제 그렇죠. 항쟁 파면 전국에. 난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거 할 수 없이 파면시키는 네. 이렇게 상황. 그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또 한번 밀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검찰 독재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도 어렵다, 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좀 특성이 있는 거네요. 선생님. 가장 빨리 앞에서 파열구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참 대단하네요. 진짜 그렇죠. 선생님. 그런 점에서 굉장한 국민들이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이 파기환송이 미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보개혁 세력들한테는 정신을 번쩍 들게. 네, 맞습니다. 아이고, 틈을 주면 안 되는구나 이놈들. 그래 그냥 완만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 게 있고 중도층한테 준 충격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은 사실 이거 절차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죠. 대부분이 이거 뭐냐 이게 6만 페이지 읽었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너무한다. 진짜 해대도 너무한다. 네, 적당히 하지. 그러니까 저도 제 그 공연하면 같이 옆에 기타 치시는 형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진짜 막 분노에 찼더라고요. 분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럼 이런 분들이 다 뭐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닌데 열 받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야 우리나라가 진짜 이 지경이야? 네. 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사람이 선이 있어야지 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런 분노.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국 사회를 인식하게 해주는. 네. 네. 특히 한국인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힘에는 굴복 안 하는 반면 아하. 도덕적으로는 엄청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명분이 없으면 정치 못 한다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하. 왜 한국 정치는 명분이 중요할까? 일본은 안 그래요? 안 그러죠. 힘이 중요하죠. 근데 한국은 어떤 짓을 해도 명분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옛날에 일본은 예를 들어서 한 영주가 있는데 영주가 쳐들어와. 네. 명분 같은 게 중요했을까요? 뭐 그것도 걔들도 어느 정도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힘이에요. 힘으로 정리하면 끝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거 하면 바로
맞습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든 반정이 일어나든 한국에서는 명분 없으면 안 돼요. 옛날부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명분을 엄청나게 내세우거든요. 네네. 대의 명분 뭐 이런 거. 그것이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그렇죠. 거짓말일지라도. 대부분 다 뻥인데 네. 저는 호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관찰한 한국은 아하. 너무 특이한 나라다. 어. 정치에서 왜 그렇게 명분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인 굴복은 절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네. 선택할 권리를 없애버리니까요. 너무 치사하고 네네. 비겁한 짓이다 이거죠. 그렇죠. 치사하고 비겁하다. 이거는 그걸 용납할 딱 수 맞네요. 없다. 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 중도층이 이렇게 됐고 지금 보수층에서도 네. 뭐 정규제 이런 네. 사람들도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판결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정말 쟤네들이 이게 수를 던지긴 던진 건데, 그러니까 네. 쟤네들이 원했던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흔들고 플랜 B 네. 빨리 해라. 어. 뭐 누구 따로 출마시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걸 원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고 민주당도 사실은 약간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좀 국민들을 따라온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이미 여러 경험을 했죠. 호되게 두드려 맞은 경험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 저 대표였죠. 네네. 구속시키는 거 동의를 네네. 했다가 체포동의안 수박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다 나갔죠 그때. 다 날라갔죠. 삽시간에. 예. 그 이후에도 뭐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기를 바랬는데 맞아요. 또 우원식이 되는 바람에 엄청 두드려 맞았죠. 네, 그랬죠. 우원식이 개헌 발언 꺼냈다가 네, 그때서야 이제 하루 만에 그냥 네. 주저앉았죠.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들이 무섭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게다가 당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네. 함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돼서 돌아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같아요. 250만이 당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그럴 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수박들이 준동하기가 어려운 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화가 되기가 어려운, 기득권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렇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 말이 더 네, 정확한 그렇죠. 표현이겠네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성남도지사 네. 내세운 게 하나 있고 음. 경기도지사 네, 그다음에 민주당 한골 탈퇴시킨 거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을 수박당에서 음. 수박이 이제 설칠 수 없는 당으로 만들어놨다. 네, 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공천 때 얼마나 욕을 먹었 그랬죠, 많이 그랬죠. 먹었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당원들이 중심이 된 개혁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을 어느 정도 환골 탈퇴를 시켰어요. 예, 역사상 가장 전투력 있는 당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 그러다 보니 계엄도 막은 거거든요. 예, 이후에 주 수박들의 난동도 순간적인 효과 또 뭐 하루 길어야 하루에 제압되는 네네, 뭐 개헌 같은 거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면 하루에 제압되고. 바로 끝나버리는 네, 이런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기대했던 내부 분열 네.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아. 지금도 보면은 파기환송했는데 뭐 후보를 하나 더 내세우자. 혹시 날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있었죠. 쏙 들어갔잖아요. 네, 쏙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이틀 만에. 거의 소수 의견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이제 안 돼요. 사실 그걸 원한 건데. 맞습니다. 쟤네들은 그렇게 맞습니다. 흔들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아, 안 먹혀요. 안 먹였어요. 네, 배수의 진을 쳐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참 이걸 봐도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요. 우리를 각성시켰죠. 각성시켰으니까. 우리 개몽시켰어요. 네, 파기 환송 때문에 개몽되었습니다. 네. 네. 내란 중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준. 네, 각성시켜줬죠. 내란이라는 사실을 개몽시켜줬죠. 우리에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란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의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해나가고. 계속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당선이 되자마자 이 법 개정을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법 개정들을 좀 해가지고 6월 18일 날 재판이 있다는데 그 전에 삽시간에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이 재판으로 유죄 내려가지고 또 선관위로 가져가고 이런 일들을 당선이 됐는데 일을 못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마 당선되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요구 안 해도 괜찮을까요? 잘 안 할까요? 해도 뭐 일을 네. 하려면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선 승리 그다음에 압도적인 개혁. 그렇죠. 예,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정광석화 같은 개혁. 전광석화. 예, 트럼프를 찜쪄먹을 속도로. 정광훈이 떠오르는데 예, 정광훈은 없애고. 예. 네. 아 트럼프 찜쪄먹은. 예, 트럼프도 속도는 빠르잖아요. 빨랐는데 사실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삽질이라서 선생님. 그렇지. 네, 지금은 뭐 거의 약간 좀 주춤하죠. 주춤하죠. 네. 네, 아무튼 그런 그 아주 정말 속도를 압도적인 속도로다가 네, 네. 네, 승리와 계획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파기 환송 결정되고 1시간 있다가 한덕수가 사퇴를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게 우연인가? 뭐 이제 그 선언한 거죠. 우리는 짰다. 네, 우리 한통속이다. 네, 그걸 보여준 거죠.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짝짝꿍.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야, 참 진짜. 지금 이번에 이제 광주가 가지고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예, 예. 5.18 비행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역시 우리 광주 시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놈이 그 내란 세력인데 그렇죠. 광주에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세상에. 맞습니다. 게다가 이 한덕수는요. 네네. 자기 고향을 버렸다 팔았다는 놈이에요. 어디에요 도대체 고향이요? 고향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뉴욕 아닙니까, 충청도 선생님? 아니에요? 아, 뉴욕인가요? 워싱턴 같은 데 아닌가? 아니 한덕수가 과거에는 자기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입도 뻥끗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아무도 모르던데요. 얘기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언제 얘기하기 시작했냐? 어. DJ 김대중 정권에 붙으면서. 아우 기름장어 진짜. 네, 기름장어예요. 거기 갈 땐 또 호남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말 너무하네. 네, 그래서 거기에 빌붙어 있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또 일절 언급을 안 해요. 호남 출신이라는 걸. 그러다가 이번에 광주에 갔는데 네. 못 들어가니까 순간 다시 예. 고향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한덕수 같은 인간은 출세나 사익을 위해서라면 고향을 100번이라도 더 팔아먹을 인간이다. 아. 지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정말 야. 타고난 계획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목이랑 한덕수가 지금 트럼프한테 뭘 팔아먹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고향도 팔았을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지 부모까지 팔아먹을 놈이다. 네, 맞습니다. 지 사익을 위해서라면. 지 사익을 위해서라면. 아내는 못 팔 겁니다. 네. 팔리겠죠. 네. 거기가 뭐 아주 센 무당이라던데요, 우리가. 한덕수가 지배당한다는 소문이 파다죠. 글쎄요, 그렇던데요. 네. 아, 저는 사실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트럼프한테 뭘 내놨을까 이놈들이. 지금까지 뭐 나온 걸로는 이제 의제 자체를 내놓은 것 자체가 의제를 다 그렇게 해놔버리면은 이게 협상하기가 어렵다는데 의제를 좁혀놔야 되는데 최소한 최대한으로 좁혀놔야 되는데 아 참 걱정입니다. 네 한덕수가 그 저 광주에 막 꼭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놓고는 또 말할 때는 또 광주 사태라고 그랬어요.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네네. 제주도 4.3에도 가기 네. 싫어가지고 아, 얼마나 아구적됐던 놈입니까? 그랬습니까? 아마 윤석열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을걸요? 음. 근데 어디선가 그 참배하는데 뭐 거부했던가 혼자 앉아 있었던가 장갑을 안 끼고 있던가 하여튼 사단을 일으킨 것 기억이 나거든요. 4.3 때도.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똑같은 극우적 사고를 가진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폭동 4.3 5.18 폭동으로 보는 인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광주 사태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쓰던 말 그대로 나온 거죠. 광주 사태라고.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늙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기름장어인데 그게 이제 혀끝은 잘 돌아가는데 뇌가 안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사태라고 얘기한 건데 이 한덕수 같은 경우에 호남에 굳이 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 호남표를 좀 잠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이기는 건 둘째치고 좀 어떻게든 비슷하게라도 한번 붙어봐야 될 텐데 네네. 호남에서 지지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자기가 호남 출신인 걸 팔아서 가려고 그랬던 거죠. 이낙연도 그런 입장에서 영입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단일화 논의를 하는 거. 뭐 개헌 뭐 연대 예, 연대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호남을 또 팔겠죠 둘이. 근데 이런 짓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잠식하고 싶었을 텐데 호남 분들이 얼마나 정치 의식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네. 단박에 꺼져라. 그러니까요. 참 진짜. 우리는 뱀장어는 싫다. 네. 특히 기름 바른 뱀장어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도 사실 호남이 네, 맞아요. 컸지 않습니까? 맞아요. 호남에서 밀어줘서 되신 거죠. 야,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안철수가 호남 흔들기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던 얻었죠. 겁니다. 반사이익을 얻은 거죠. 그 당시에 민주당이 못해서. 네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여기서 칭찬해야 되는 것은 네네. 지역주에서 제일 자유로운 곳이에요. 아, 자기 지역만 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경상도입니다. 부산이고. 그래서 밀어요. 네. 그 시기에 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호남 출신이라도 이낙연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수박짓하니까. 시사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강구하게 보이는 지역은 부산 경남이에요. TK는요. TK. 라 죄송합니다. 대구 경북. 제일 완고한 쪽. 제일 왕광은 TK다. 네, 그다음이 이제 부산 경남. 부산 경남은 이제 경남이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많이 바뀌었죠. TK도 진짜. 바뀔 거예요. 흐름이. 근데 지역주에서 제일 자유로운 지역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남이다라고 해도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놈이 광주 사태라고 하고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한 게 진짜 열받네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쪽 분들의 민도 이런 걸 무시하고 전혀 무시하고. 비벼보려고 또 장어처럼 아이고, 진짜. 기어 들어가서. 네. 예, 선생님 이제 김문수 얘긴데요. 김문수가 돼버렸어요, 선생님.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죠. 저는 한동훈이 될 줄 알았어요. 철석같이. 저도. 아니, 저는 이제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당연히 큰 손이 한동훈을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한동훈을 생각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 왜요? 저는 큰 손보다는 네. 큰 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국힘당과 극우 세력이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아,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구나. 김문수가 된다면 그건 국힘당이 망하자는 거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하셨죠. 적어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반탄이 돼야죠.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이 가장 불리한 구도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내란 진압하는 세력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이 구도가 되는 겁니다. 네네. 한마디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치러지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인데 이번 대선에 네. 그 흐름이 가면 지인들은 필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같은 거를 끌어내려고 그렇죠. 했던 건데. 그러려면은 그 공격에서 좀 자유로운 후보가 나와야 돼요. 네네. 근데 자유로운 후보가 한동훈밖에 없어요. 네. 한동훈이 뭐 인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나마 탄핵에 찬성했던 유일한 후보가 한동훈 아닙니까? 네. 물론 유승민도 있고 있지만 이제 안 나왔으니까. 대선 후보 구분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밀어서 이 교란할 것이다. 대선 전선을. 예. 근데 김문수를 밀었다? 그럼 이건 자살골 있잖아요. 네. 거의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홍준표가 안 그래 폭로했더만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으려고 한 짓 아니야 이게. 원래 자기 지지가 쏠렸었는데 윤석열이 이 자식이 뒤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네네. 하루아침에 김문수를 밀어주고 자기를 떨어뜨렸다. 아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단일화하라 그러냐. 그 니네들이 그런 짓 해놓고 네. 너희들의 그 음험한 짓에 김문수가 음험한 반응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가 막 화를 냈잖아요. 홍준표는 참 사람이 짜증나긴 해도 말은 바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진실을 폭로하죠. 가끔 진실을. 예, 어차피 정기현태도 했는데 열받은 거 폭로하자. 네. 홍준표 화이팅. 예.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홍준표 표현대로라면 네네. 이걸로 해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예. 윤석열이 당도 망치고 보수도 끝장냈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정확한 평가. 김문수를 뽑아왔으니까 니네가. 자 그런 것이 이번 대선에서 저는 아무리 쟤네가 짱구래도 그럼 미친 짓을 할까 네.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미쳤어요. 국힘당은 다. 국힘당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김문수 됐다는 거는. 광신 집단에게 완전 포획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빤스 목사당이 됐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덕수 추대라는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네네. 한덕수 추대.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문수만의 대결이었다면 한동훈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나마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할 테니까. 예. 근데 덕수가 나온 거예요. 게다가 덕수가 트럼프랑 통화했다고 자랑을 해. 네. 자기를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다고. 이거 구구 쪽에서는 못 참겠네요. 뻥을 쳐요. 그것 쪽이 또 미국 그 빤스만 받아 흥분한 그렇죠. 사람들 아니에요. 네. 덕수가 미국에서 밀어준다는데. ABCD의 A만 들어도 막. 그렇죠. ABC 속만 들어도 침체를 확 달려가지고 한덕수한테 달라붙은 거죠.
와 이거는 되는 판이네. 그래서 한동훈이 날아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동훈이 날라갔다. 아,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형님들 뜻이 저쪽에 있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판단한 거죠. 거죠. 다수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았죠. 한동훈이 되면은 아마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게 있었죠. 네, 네. 근데 김문수는 뭐 그렇죠. 울지문덕 얘기하면서 자기 문과 한덕수의 덕을 합쳐가지고 자기 김덕수라 그랬잖아요. 김덕수? 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미국도 밀어주고 윤석열도 밀어주니까 윤석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윤석열도. 그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김문수를 바지 후보로 뽑아서 네. 한덕수한테 갖다 바칠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죠. 네. 근데 지금 바지가 지금 말을 안 듣네요. 예, 이 바지가 안 이제, 채워져요. 예, 바지가 이게 좀 이상한 바지죠. 이상한 바지인가 봐. 예. 어. 김문수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도지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도지사인데 내 김문수인데. 나를 몰라봐. 어. 자, 이거는 출세욕, 공명심, 이런 명예욕 이런 게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문수가 한마디로 그렇죠. 자기 야 이거 심리 분석이군요. 심리 분석. 자기를 쳐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가 애초에 왜 변절을 했겠어요? 출세하려고. 성공 출세를 위해서 변절한 네.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성공 출세 가도를 못 달렸어요. 최고로 출세했던 게 윤석열 정권 때 노동부 장관 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좋았겠죠. 네. 야 드디어 내가 변절한 보람이 있다. 근데 계엄 때 부르지도 않았던데. 변절의 그 결과가 이렇게 좋게 네. 차려지는구나. 장관까지 갔으니까. 그랬는데 대선 후보가 됐네요. 네.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역사상 최고의 자기 인생에서 그렇죠. 최고 출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접받고 싶겠어요. 어제 막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대선 후보라는 게 그 당에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센가 봐요. 저는 그럼요. 몰랐는데 굉장하죠. 김문수 쪽에서 그걸 냈어요. 야 대선 후보라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서 다 날릴 수도 있나 봐요. 비대위를. 그렇죠. 그럴 것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원래는 그런 생각 없었지. 그냥 그래, 애초에는 없었죠. 워낙 경선에서 어렵다고 했으니까 김문수가 될지 말지 했으니까 되게만 하면 덕수한테 형한테 내가 네네. 넘겨줄게라고 해서 온갖 아부를 다 떨었던 건데 네. 막상 되고 나니까. 거예요. 막 경선에서 다 꺾고 아니, 자기가 저는 되니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애초부터 이런 욕심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되고 나니까 이게 맛이라는 게 먹어보니 확 다른 건지. 그렇죠. 느낌이 막 오는 거죠. 후자입니까 선생님? 네,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 먹고 나서 짜릿하고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 날아갈 것 같은 분위기고. 그러네. 네, 오늘 전까지만 해도. 날아가면 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날아가면 덕수만 제끼면 나네. 그렇죠. 사실 덕수는 어쨌든 간에 당에 안 들어오면 훨씬 불리한 거니까요. 네. 자기는 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 쫙 들어가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미쳤냐? 야 굴러 들어온 걸 내가 왜 차냐 이거 복을 먹어야지. 네. 냠냠해야지.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야 너 분명히 덕수라고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언제? 나 치매야. 기억 안 나. 나 대접해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바로 권성동이나 이런 애들이 빨리 날려라. 근데 선생님 진짜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네, 홍준표 아니 그 김문수 네, 홍보물은 인쇄할 필요가 없어. 어. 한덕수 거 인쇄해야 돼. 인쇄 유보. 이거 너무하던데요. 이거 김문수 같이 나 도지사야 이거 이런 도지사인데 내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홍보물도 못 붙여보고 대선 후보인데 하루 아침에 쫓겨나서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기분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맛도 맛이지만 네, 무시해서 열받았구나. 무시해서 열받은 거 크죠. 아니 또. 무시가 크더라고요. 네, 열 그러니까 그뭐 임명장 같은 것도 안 보내주고 자리 배치도 막 완전히 외진대로 보내고 그렇죠. 반말하고 네. 열받겠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선생님. 완전히 한덕수 쪽으로 올인하고 있으니까. 네네. 기분 더러운 거죠. 내가 양보할 때 양보하더라도 체면도 좀 세워주고 멋있게 띄워준 다음에 네네. 멋있게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당선됐으니까 네네. 넌 이제 다 써서 폐기물이야. 용도 폐기야. 그러니까 기분 더럽잖아요. 김문수가 또 그런데 얼마나 발끈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뭐 출세하러 갔는데 네,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그죠. 뭐 신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과 아까 이제 뽕도 좀 맞았겠다. 네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한덕수랑도 지지율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네, 2-3%. 2-3%? 그거는 뭐 이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굳이 내가 물러나야 돼?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땡깡을 부리는 중이다. 네. 이것도 예상 밖의 일이죠. 예상 밖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는 김문수 응원해야 됩니다. 네. 문수 싸워 버텨.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가 된 것 자체가 약간 좀 큰 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쇼킹한 일이죠. 뭐라 그럽니까? 좀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정말 윤석열, 김건희가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싫어하죠. 죽을 만큼 싫은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도 한국의 극우가 얼마나 개또라이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김문수가 약속대로 양보할 줄 알았지. 아니, 걔들이 말을 안 듣네. 이 개들이 이게 약간 이게 막 먹이를 잘못 주면 아주 미쳐서 날뛰는 건데. 어떤 개는 밥 주면 밥상을 엎고. 네. 어떤 개는 밥 주면은 밥 먹고 토하고. 네. 어떤 개는 밥 먹고서 막 주인을 물고. 네. 뭐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이 문수 개는 또 뭐야? 왜 갑자기 저러지 제가? 네. 이건 완전 이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니까. 한덕수를 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 김문수가 지금 깽판 치는 중인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빤스 목사와 멧돼지의 싸움이 됐어요, 갑자기. 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요? 큰 흐름 자체가 이제 한덕수이긴 해요. 네. 한덕수를 미는 쪽의 흐름이 커요. 그래서 김문수가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단일 후보로. 아하. 근데 김문수가 또 얘가 보통 꼴통이 아니에요. 네. 상상 밖의 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윤석열 밑에 있어가지고 이제 부각이 안 드러나지 됐는데 않아서 그렇지. 얘도 진짜 만만치 않은 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어떤 꼴통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라. 그러면 김문수가 유리하거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윤석열과 안철수 막판에 단일화 하냐 마냐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부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할 것 같더라고요. 이 기본 큰 손에 이제 힘이 얼마나 크냐 이게 뭐 지금이야 뭐 명태균이었다고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자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손에 이 장악력이 좀 떨어진 데다가 실제로 지지율이 비등비등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윤석열이 압도적이고 뭐 안철수는 사실 뭐 거의 이미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비등비등하니까 욕심이 나겠어요 김문수가. 게다가 자기가 파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한덕수는 돈이 없어요. 네. 그 김문수가 버티면 한덕수는 돈 없어서라도 후보 사퇴해야 돼요. 네. 못 버틴다고. 그렇죠. 김문수는 지금 자기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시간은 문수 편이죠. 사실 문수 편이죠. 시간 끌기 하면 유리한 건 문수죠. 네. 한덕수가 지금 아주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렇죠. 네. 문수는 아마 단일하더라도 최대한 괴롭히고 제일 늦게. 자기 몸값 올려가지고.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고선 단일할 겁니다. 20 며칠쯤에. 지금 여유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천천히 나 다 만나볼 건데. 그렇죠. 나 이낙연도 만나보고 또 이준석도 만나보고. 다 만나볼 거야 나는. 그렇죠. 괜찮은 전략 같아. 시간 끌기. 시간 끌기. 그래서 몸값 최대한 올려서 혹시 양보하더라도 종이장 받아야 되겠죠. 각서. 한덕수한테 이거 한다 이런 거 다 받아내겠죠. 네. 김문수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끝까지 깽판으로 가준다면은 보수 쪽에서는 김문수가 사실은 진보에서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절했구나. 네, 아무튼 뭐 집구석이 아주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목격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놈이 이거 뭐 이럴 땐가요 지금? 김건희 심부름 아닐까요? 개 산책 좀 시키고 와. 일리가 있는데 선생님. 일리가 있죠. 네네. 이제 뭐 산책하는데 어쨌든 지가 하고 싶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은 김건희가 왜 그걸 시켰을까? 여유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우리는 쫄지 않았어.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 근데 왜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까? 네네. 일단 직위원이 있고 심우정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법원 조희대가 있어요. 고법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은 날릴 수 있는 거고. 김문수까지 했고. 김문수도 사실 단일화 시켰고 저놈이 이제 덕수가 되겠지. 덕수까지 하면 되고. 그럼 덕수로 밀고. 그러네요. 이거 우리 다 이겼어. 그러네. 여유 있어. 자 이제 극우 세력 다시 선동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서 여유를 보이면서 극우 세력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 아래로 다시 다 모여라. 내란 다시 시작됐다. 제대로. 이제 내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가 다가왔으니 기운 차려라.
이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윤석열을 풀어서 계산책을 시킨 거다. 풀어서. 일석이조. 네. 개를 풀어서 개를 데리고. 네. 큰 개한테 작은 개를 산책시키게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뭐 목적식적 행동이다 이렇게 볼게 맞겠죠. 글쎄요. 괜히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죠? 네. 근데 안타깝게 고법에서 5월 18일 6월 18일로 6월 18일 연기를 해가지고 네. 김건희가 또 지금 질질 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열받아서. 또 핸드폰 하나 던지고 네. 또 지금 뭐 새로 전화를 하고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뭐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네. 좀 내란이 좀 일단은 좀 뭔가 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두 사람 넣어야 돼요. 둘 다 있어가지고 계속 전화질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김태효가 미국에 갔어요, 선생님. 네. 얘가 12.3 계엄 이후로 조용했거든요. 그렇죠. 조용했죠. 예? 조용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나타났네. 네. 야. 골드버거가 뜨면서 김태효를 살짝 팔고 갔잖아요. 내란에 개입했다. 어. 흘려가지고 어허. 김태효가 수면 위에 부상했었죠. 맞아.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던가.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김태효 책임론이 막 부상됐었죠. 네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잠잠했던 김태효가 어허. 미국 가서 5만 가지 약속을 다 하고 왔어요. 예. 알렉스 웡을 만났나? 그렇죠? 네네. 네. 국가안보부 보좌관이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합의하고 왔는데 알렉스 웡이 잘렸어요. 이게 지금 어제 잘렸습니다. 어제. 네, 어제 잘렸어요. 어제 알렉스 웡이랑 얘 위에 있는 왈츠. 얘네들이 지금 다 둘 다 네오콘으로 분류되던 애들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선생님이 점이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걔네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에는 네오콘이 원래는 없다. 네네. 그 최초로 인선됐을 때 네오콘이 들어갔다고 의심받았던 게 왈츠하고 네. 그 루비오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네네. 근데 루비오는 완전히 트럼프하고 마가 쪽으로 돌아섰어요 보니까 예. 하는 말이 다극화를 막 이제 정상이라고 하질 않나. 네. 루비오는 정말 충실히 트럼프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왈츠가 계속 네오콘인데 트럼프한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말을 하고 들어가서 딴짓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네오콘이 심어놓은 폭탄이었나? 그렇죠. 간첩. 간첩. 그래서 알렉스와 그 부하인 알렉스 웡. 예예. 이 사람을 그 미국의 트럼프 세력을 대변하는 극우 활동가인 로라 루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월츠하고 알렉스 웡 잘라라. 네오콘이다. 예. 이렇게 요구해 왔어요. 예예. 근데 실제로 둘이 그런 짓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왈츠 날렸죠. 그리고 바로 알렉스 웡도 날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오콘 세력 숙청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예. 예. 그러니까 아예 지네 뜻대로 하겠다 이런 거네요. 야 어디 우리 쪽에 숨어 들어와서 네오콘 쪽을 대변하려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알렉스 웡이 지난 그 평양 판문점 회담 때였나? 그렇죠. 북미 회담에서 실무 담당. 실무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등용한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을 좀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오콘이면 안 돼. 그래도 네오콘이면 안 돼. 네. 북미 회담은 딴 사람 시키면 돼. 어.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가 한 게 다 나가리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태호가 가지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그 역량, 그 시너지 효과, 그러면서 이제 방위 산업이랄지 뭐 이런 조선업 중요한 거를 한국 NSC랑 미국 NSC가 우리가 다 해먹자. 그렇죠. 이 사실 굉장한 합의였어요. 짱짱해서. 굉장한 합의였습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보다 지가 더 위에요, 이 새끼. 네. 여기 남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한반도 긴장 구조를 계속 시키자. 완전히 그런 거였는데. 대북적 대정책 강화하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합의를 보고.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이거 그냥 뭐야, 놔두나 이거? 이랬는데 바로 자르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김태효도 날아갔다는 얘기인가요? 김태호 이제 그 시계하면 김태호도 찍혔다고 봐야지. 트럼프 쪽에는. 네. 앞으로 상대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김태효는 트럼프 쪽으로 선을 못 탔나 아이가? 못 탔지. 그러니까 골드버거 하면서 폭로한 거 아니에요. 사실 골드버그도 트럼프 쪽은 원래는 아니었는데요, 그죠? 나중에 전향했다는 막판에 약간 좀 소문 탔다는 선 탔다는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 쪽으로 전향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예, 아무튼 뭐 신기한 일입니다. 이 김태효야말로 정말 미국 앞잡이죠. 미국의 앞잡이고 일본 그 자체고 네. 일본인 그 자체인데. 네. 이 엄마가 또 아크로피스타에 사는 모양이래요. 윤석열 들어갈 때 꽃다발 준 게 김태효 엄마래요. 그렇군요. 참 집안이 진짜. 예, 지금 그 캐나다에서도 반 트럼프 인사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이름을 잊어먹었네. 카난가 뭐 아무튼 내 트리더가 물러나고 그랬는데 호주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게 세계적 추세죠. 그러니까 트럼프 욕하면 당선되는 거죠. 아 근데 사실 다른 데는 좀 제 생각에는 뭐 멕시코나 캐나다가 친미였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 호주는 네. 조금 미국 입장에서 너무 뼈 아픈 거 아니에요? 뼈 아프죠. 지금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하나의 정구로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호주가 날아가면 큰일인데 네, 그러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트럼프는요. 네, 날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날려요? 호주. 빼도 날아가든 된다? 말든. 말든. 트럼프는 아메리카 대륙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린란드. 그 멀로주의인가 그거. 하여튼 미국을 그쪽에 중심으로 지리 다 한 먹겠다. 세력관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너희들끼리 해. 실제로 그러면 이 지금 그 호주, 필리핀, 한국, 일본 해서 이 정구 만드는 거 지금 일본이 제안했다는 거. 네네. 트럼프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뭐 하든지 말든지. 이거 네오콘 관심사예요? 그렇죠. 네오콘 관심사죠. 트럼프는 크게 관심 없죠. 그래요? 오히려 그 덕분에 일본이 책임지고 자기네가 빠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네오콘하고는 별개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어요. 네오콘은 그걸 강화해서 중국과의 전쟁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고 네네. 북에 대한 적대 정책도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게 네오콘의 목적이라면 트럼프는 그거 만들어서 동아시아 안보는 일본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우린 빠진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 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이놈들이 뭐 아직 뭐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쥐가 되면 뭔가 다 정리할 것 같더니.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뭘 했습니까? 세계화를 다 깨고 있죠. 그거는 사실 지가 깼다기보다 지가 뭐 관세 좀 전쟁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세계화 질서를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다 깹니다. 네. 다 깨면서 그 블록화로 간다는 거죠. 예. 블록화. 트럼프가 바란 게 그거거든요. 아하. 유럽은 니네가 알아서 해. 러시아가 먹든 말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야. 먹고 싶으면 먹어. 실력이 있으면. 네. 아시아 중국이 먹고 실력 있으면 먹고 아니면 일본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네네. 내가 알 바 아니야. 그 대신 아메리칸 내 거야. 그린란드도 좀. 네네. 이게 트럼프. 파나마랑 싹 다 이거 다 우리 거다. 그건 우리 거야. 이건 좀 이런 건드리지 말아줘. 그런 자기 좀 철학이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 세계 제국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는 제국주의로 네네. 지역 강국이 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자. 어차피 싸워서 못 이기는데 러시아랑 왜 우리가 무리해서 싸워? 네. 우린 아메리카만 먹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그 파면 이후에 개헌 난동이 있었다가 또 진압이 됐고 이번에 지금 이제 사법 쿠데타가 진행이 되다가 또 이제 난동을 또 진압이 되면서 또 이제 6월 18일로 재판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뭐 심상치 않은 일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랄지 오발이라고 하지만은 전방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사격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뭐 좀 쟤네들이 또 어떤 수를 펼칠지 좀 이제 계속 긴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눈에 불을 켜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싸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